네, 제가 서면으로 입장문은 냈는데 그래도 방송용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제 입장은 입장문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간략히 요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서 제가 논평을 한 겁니다.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특히 이 문제를 최초로 보도한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심층적으로 취재를 해온 가장 전통성이 있는 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언론의 보도에 기반해서 제가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만일 이게 문제가 된다면 그동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 수많은 보도에 기반해서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아마 제가 한 이야기보다 10배, 100배는 더 심한 말들을 했고 그 언론 보도 또한 지금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비하면 훨씬 더 근거가 박약한 기사를 기반으로 해서 한쪽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한 언론 보도에 기반해서 논평을 내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번 두 가지를 저울에 갈아서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걸 단정적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제가 논평을 낸 게 아닙니다. 제가 혐의라고 했습니다. 혐의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그러한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게 수사의 단서가 된다라고 하는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나왔고 의심이 되는 정황이니 수사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라고 촉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가능성을 제기하고 그 가능성에 기반해서 수사를 하고 촉구를 한 겁니다. 만일 혐의라는 말 자체를 마치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을 때에만 혐의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면 그건 윤석열 정부가 정치 탄압만 하는 게 아니고 국어도 탄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동안 국민의힘과 용사는 어떤 말을 해왔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건 당대표 되기 이전에 성남시장 때 일어난 일이니 당과 완전히 분리해서 혼자 당대표직도 그만두고 나가서 혼자 수사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오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하면 이 문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문제는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은 물론이고 윤석열 검사와 결혼하기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논리대로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김건희 여사 영부인 자격 떼내고 계급장 떼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검찰에 수사받아라, 이런 논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용산이 이번에 저에게 고발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얼토당토 않는 터무니없는 고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에 꺾이지 않고 굴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그리고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만인 앞에 편등하다는 것을, 성역이 따로 없다는 것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뭐 한두 가지 받겠습니다. 요청을 하시기 전에 관련해서 의혹에 대해서 따로 뭐 조사나 뭐 취재 같은 걸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쭉 저희들이 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이죠. 21년 제가 부총리 된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제가 추적을 하고 그리고 기자회견도 하고 유튜브에 제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주장하고 추적해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 건에 대해서 이번 그 흐름 속에서 같은 맥락 속에서 제가 이해하고 파악을 한 겁니다. 이 여권에서는 도이치 주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께서 댓글 조작 사건 이런 걸로 박근혜 정부에 가장 믿고 있을 때부터 계속 수사를 하고 또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수사를 하고 했는데도 나오기가 없지 않느냐. 혐의가 진짜 했었다면 그때 이미 뭐 나왔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매출 물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댓글 조작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가 갈등이 심했던 때 그때부터 이렇게 불거지기 시작한 걸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좀 남아 있습니다. 뭐 그건 한쪽의 일방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었으면 그때 이미 뭐가 밝혀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밝혀지지 않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많이 반감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실에서 야당 대변인이나 야당 의원들이 하면서 좀 고발을 좀 계속 하고 있을 때 이런 기적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셨어요? 네, 특히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용산에서 일종의 성역으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비판, 논평 이런 것들이 제기되면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달려들어서 지금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두 번째인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 위치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선 때부터 지금 한 2년 정도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가 제기되고 했지만 김건희 여사는 한 번도 자신의 입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해명하거나 말을 하거나 그다음부터 변명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기술과 관련해서 이렇게 고발까지 한 것은 전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큰 흐름으로 보면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그 본류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 그 흐르는 가운데에서 지류 또는 셋강 같은 우리 기술이 옆으로 좀 삐져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본류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그 지류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경찰 고발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최고 권력자의 부인이 이렇게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또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짊어져야 될 그 책무와 무게를 대단히 경시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대응 계획 같은 건 좀 세우셨을까요? 대응 계획이요? 이재명 대표가 그랬죠. 부르니 갈 수밖에요. 네, 저도 고발을 했으니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지 않은 고초를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겁먹지 않겠습니다.